안녕하세요. 편집사입니다. 정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주실 사례는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사고는 이제 54세 주부분이셨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잠시 졸음운전으로 해서 이제 도로 밖으로 이제 추락이 되면서 많이 다쳤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단독 사고네요. 예, 자차 단독 사고였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다행히 이제 자손이 아니고 자상이라는 보험에 이제 담보에 가입이 되 계셨습니다. 이제 자손과 자상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자상 같은 경우에는 다친 등급에 부상 등급에 따라서 치료비만 지급이 되는 그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자상이죠. 자상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뿐만 아니라 일 못한 손해 위자료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담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자상에 가입이 돼 계셨는데 부상 한도액을 2천만 원으로 굉장히 이렇게 좁혀 놓으셨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2천만 원까지 한도인 거죠. 장애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치료 기간도 길어지실 거고 치료비도 굉장히 많이 나아지는 상황이라서 2천만 원은 치료비만 해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건강보험으로 일단 치료를 전환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이제 자동차 보험 수가보다 건강보험 수가가 낮으니까 치료비가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시고 치료비를 줄이면서 일 못했던 손해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던 건이었습니다. 이 사건도 이제 그 자차 단독 사고였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넘겨서 치료비 수가를 좀 줄여가지고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좀 보상이 좀 많아질 수 있도록 처리한 사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 항도 2천만 원을 다 채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장애율도 조금 조정이 됐었고 그렇게 해서 보험사에서 이제 장애까지 합쳐서 이제 4천만 원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5,100만 원으로 마무리가 됐던 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사고는 그 육교 밑에 무단횡단하던 사고였고요. 왕복 주차선 도로였고 위에 바로 육교가 있었습니다. 네, 과실이 많이 잡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교 바로 밑을 또 무단횡단 하시다가 보니까 이 중앙 분리대가 서 있어서 이걸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던 중에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승용차에 충격되셔서 크게 다쳤던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야간이었고 또 술을 드셨습니다. 이 피해자분께서. 그리고 복장도 이제 어두운 색의 복장을 착용하고 계셨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70% 정도 가시를 주장을 했었던 거고 저희들이 70% 조금 과하다 판례상으로 봤을 때 50% 정도면 적당하다고 해서 50% 가시를 인정받고 이제 진행을 했던 건이었습니다. 네, 과실은 5대5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 사건의 쟁점은 또 어떤 게 있나요?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비가 이제 많이 다치다 보니 치료비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치료비 자체가 본인 가실분만큼은 본인 합의금에서 빼버리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그 치료비 중에 본인 가실 50%만큼은 본인이 부담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실상계되는 치료비를 줄여야 된다는 게 또 이 사건의 또 쟁점이었죠. 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했었고요. 건강보험도 이제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어차피 자동차 보험으로 다 구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치료비 자체의 수가가 이제 건강보험이 자동차 보험보다 낮아서 건강보험 처리를 했던 건이었고 이제 건강보험 처리하면서 가실상계되는 치료비를 줄였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그 참고로 하나 알아두실 게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 관련해 가지고 과실상계가 적용되면 그 나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내가 내 돈으로 치료를 받은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이 보상과 담당 직원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미숙했었는데 그 과실상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또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치료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장애율과 이런 부분들을 보험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3,500만 원 보험금 회사가 제시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4,700만 원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실은 교통사고가 나서 단순하게 얼마 주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과실상계 된다라든지 뭐 실손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무실에 가야 그 피해자분들이 가장 정당한 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해 주실 보상 사례 알려주시죠. 농촌에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도로였고요. 낮에 일을 마치시고 저녁에 마실 나가셨다가 이제 술을 한 잔 드시고 편도 2차선 도로를 좀 무단횡단 하시다가 직진하는 승용차에 충격되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분이 음주도 있으시고 해서 가실 20%로 확정이 됐던 사고였습니다. 근데 이분도 굉장히 많이 다쳤습니다. 머리를 다치셔서 개두술을 하고 치료 기간도 굉장히 길어졌던 사고였고요. 그래서 이제 가실은 20% 있으시더라도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질 수 있는 사고였기 때문에 치료비를 또 줄일 수 있는 게 또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급성기 치료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했었고요. 뒤에 이제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전환을 해서 건강보험 처리가 됐던 건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비
과실상계 부분을 가급적 최소화시켰고 머리를 많이 다쳤었던 분들은 이제 전신마비 상태셨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많이 다쳤었던 분들은 향후 치료비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치료받을 비용 그리고 간병인 비용까지 합쳐서 이제 합의를 보게 되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해서 건강보험 적용 못 받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적용해서 어떻게 진행됐나요? 예, 그래서 이제 전신마비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치료를 받을 치료비하고 교부비하고 여기 정도 주장을 하셨고 최종 합의는 이제 3억 1천만 원에 마무리가 됐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 사실 이게 합의가 잘 된 거긴 하지만 항상 이제 이런 일을 하면 느끼는 거는 이제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평생 이제 간병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받을 수 있는 돈이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사실 실망감이 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재미난 사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